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 자, 오늘은 첫 번째요. 가의 역사를 건국에서부터 멸망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국시대를요. 주제별로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 첫 번째 가야의 발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삼국시대 내용이 많아서요. 선생님이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도요. 표로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가요. 사진 특강을 시작해서요. 모두 4시간 동안 삼국시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아직 우리가 가야 공부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요. 가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연속 3시간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수왕도 알 것 같고 진등왕도 알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한눈에 쏙 정리할 수 있도록 표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를 거의 끝나가니까요. 제가 미션 드렸던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국시대 시조들 중에서는요. 아래서 깨어난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몇 분 찾아보셨습니까? 지금까지 2분. 그렇죠. 주몽과 박혁거세. 오늘 여러분께서요. 가야를 공부하고 나면요. 마지막 한 분을 더 찾게 될 겁니다. 모두 3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칠판으로 이동해서요. 먼저 가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연표를 많이 봤었죠. 자, 그러니 오늘은요. 가야 연표만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야 연표를 짠 봤더니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서 100년 먼저 멸망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은 가야가 엄연히 수백 년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이 아주 세지 못해서 4국이 아니라 그냥 3국 더하기 가야라는 이야기도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요. 일찍 멸망했다. 4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님 가야는 그렇다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나라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가야는 여러분들 철기. 뭐라고요? 철기 기술이 정말 뛰어났어요. 자, 그래서 삼국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요, 그 철기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야는요, 우리 역사상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비로운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기록도 별로 없고 유물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야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도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는 한국사의 첫 걸음을 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가지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제목은 가야의 건국과 발전이라고 쓰고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요. 철기는 2번째 할 거고요. 바로 뭐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앞에다가 혹시 숫자를 붙여본 적 있습니까?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그거 말고요. 그냥 3고구려, 4신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시면요. 가야는요. 앞에 육자가 붙어요. 육가야, 육가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2번만 반복해 볼까요? 육가야, 육가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예전에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그 왕의 힘이 전국에 미치고 있고 그래서 왕이 세금을 걷어라. 그럼 세금도 걷고요. 전쟁 가자. 그럼 또 전쟁도 갔던 아마 그런 시대를 상상할 거예요.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나라가 처음부터 짜잔 짠 하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도 처음에는 힘이 조금 약했다가 점점 힘을 키워나가면서 이런 모습을 갖추는데요.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이렇게 부족들이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서 부족장, 족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쟁도 치열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맞는 족장들끼리 우리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연맹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연맹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뭉쳐져도 꼭 그 안에서는 조금 더 힘이 센 부족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런 세력들은 점차 이제 힘을 키워나가요. 그러면서 똑같이 힘을 가지는 거 싫어. 내가 정말 확실한 왕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런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단계를 이렇게 거쳐왔어요. 그런데 가야는 거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결국 멸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가야가 6개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요, 우리가 지도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지도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가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 쉽죠? 위쪽에는 고구려, 그다음 여기는 백제, 여기는 신라.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가야가 되겠습니다. 양 옆에 신라와 백제가 있다 보니까 나라 발달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래도 가야의 모습을 좀 더 보기 위해서 확대시킨 지도를 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앞서 있었던 조그만 가야를 확대시켜 준 건데요. 진짜 6개의 가야가 있었는지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죠? 그래서 6가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중에서도 좀 더 센 나라가 있었다면서요. 가야에서 누가 셌나요? 자, 가야에서 처음에 셌던 건 바로 금강가야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 이 금강가야는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김수로 왕이라고 혹시 평상시에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김수로 왕이 건국한 나라가 금강가야예요. 그리고 이분도요, 우리가 했었던 그 미션의 마지막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금강가야가 이 세워진 곳이 부산 옆에 김해라는 곳인데요. 거기 언덕에서 갑자기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사람들 없느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저희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의 왕이 되려 하니 나를 맞이하는 노래를 부르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래인즉슨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거부가 고개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어버리라.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때 상자가 딱 내려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6개의 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알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먼저 깨어나고 바로 그것이 누가 되더라? 그렇죠. 바로 김수로 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선생님, 나머지 5개 알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나머지 5개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줬던 첫 번째 미션은 끝난 거죠. 그렇죠? 해결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수로 왕이 세웠던 이 금강가야가 꽤 많이 발달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금강가야가 갑자기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힘이 막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왜구를 격퇴시켜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때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이렇게 신라로 들어와서 가야까지 공격한 거예요. 가야가 이때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금강가야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힘이 많이 빠지면서 그 다음 가야, 주도권을 누가 차지했냐? 뒤쪽에 있는 대가야가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6개 가야 중에서 처음에는 금강가야가 대장, 그 다음에는 대가야가 대장. 자, 하지만 우리 앞서서 연표 봤죠? 가야는 결국 다른 나라들보다 100년 먼저 앞서서 멸망하는데요. 질문할게요. 옆에 있었던 백제가 공격합니까? 신라가 공격합니까? 둘 중에서 어느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가야가 멸망합니까? 바로 신라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야 땅들은 나중에 이렇게 신라의 영토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야는 6가야에서 그쳤다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보셨어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면 가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야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머물렀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이야기라면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미 앞에서 많이 했던 거. 가야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기술, 그렇죠. 철기 기술 하나는 정말로 뛰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철기 기술 최고. 요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요,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술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강력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겠고 뭐 무기도 만들 수 있겠고 그러겠죠. 그 당시에는 특히나 어떤 걸 많이 만들었냐면요, 갑옷을 많이 만들었어요. 갑옷 언제 씁니까? 전쟁할 때.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많이 영토 분쟁을 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튼튼한 갑옷이 너무 필요해요. 근데 가야는 철광석도 많고 철을 상당히 잘 다룹니다. 그래서 갑옷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막 발굴되어진 유물에서는 많이 녹슬었죠. 하지만 이 녹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얇고도 가볍고도 너무나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발굴되어진 갑옷들 중에서요, 거의 90%가 가야 거예요. 그래서 가야는 지금도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분들 있죠. 오래된 무덤을 막 발굴하면 이 갑옷, 철로 만든 갑옷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철갑옷 기억시켜 두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요, 이 철을 가지고요, 돈처럼 썼어요. 썼어요? 아니요, 썼어요. 자, 그래서 가야는 철을 가지고 화폐로도 이용하였고, 이런 게 이제 너무 부러운 주변의 국가들은 우리와 교역하자 이랬겠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일본의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왜? 그들과도 교류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가야는 멸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멸망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좀 섭섭하지 않아요? 섭섭하죠, 그쵸? 가야가 철기 기술만 남겨두고 사라진 것 같으니.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눈을 크게 뜨고 펼쳐보면요, 우리 주변에 가야와 관련된 흔적이 아주 크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악기인데요. 가야의 이름이 들어간 악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가야금. 예, 맞아요. 이 가야금이 가야에서 나온 악기거든요. 이 가야금을 아주 잘 다뤘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륵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가야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가야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것 같으니 나는 신라로 귀순해야 되겠다라면서 신라로 넘어가셨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 그러면 우륵은 가야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나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우륵이 가야금을 신라에 전수시켜줬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가야는 또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거. 자,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가야와 관련된 세 가지 전부 이야기예요. 선생님, 가야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더 듣고 싶어도 우리 지금 초급인데다가 가야 역사는 많이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죠. 가야 하면 철, 뛰어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기억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가야가 연맹왕국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건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나 백제와 신라가 옆에서 공격했기 때문이다. 간섭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시켜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가야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마인드맵 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삼국시대 총정리하기.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헷갈리고 돌아서고 나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총정리할 시간을 줄 텐데요. 자, 제가 여기서요, 새로운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총정리를 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한강이 부각이 될 거예요. 자, 이 한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속 한강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쵸? 짚어봤더니 우리 그동안 문제를 풀면서 한강의 위치 많이 봤었죠. 자, 한강은요, 밑에서 이렇게 가는 남한강이 있어요. 위에서 오는 북한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한강이 되겠습니다. 그럼 딱 봤더니 위치상으로요, 우리 한반도에서 거의 가운데 아니에요? 가운데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기도 좋고 밑으로 가기도 좋아요. 아무래도 또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데 딱 차지하고 있어야지만 전쟁하기 너무 좋겠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은 강이 있잖아요. 그 많은 강들 중에서 특히나 한강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강 저기 끄트머리 한자로 하면 하류라고 해주는데요. 강 끝으로 가보시면 뭐가 많냐면 평야가 많아요. 자, 한강도 큰 강인 만큼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농사가 잘 되겠네요. 농사가 잘 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도 뭐하다 많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결국 왕은요. 백성들이 먹고 살 넓은 평야도 필요하고 인구도 필요한 거고 뭔가 한강에 욕심이 날만해요. 자, 거기에다가 나라는 혼자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변 국가들과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특히나 삼국의 교류를 많이 하려고 했던 나라는 이쪽에 있는 중국이에요. 자, 뭐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월한데 신라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교류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강을 차지하고 나면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과 교류하기도 상당히 유리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이 도달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한강을 차지한 자, 그가 삼국을 통일하게 될 것이다. 전성기도 맞이하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기반이라는 게요, 기초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왜 한강 차지한 것이 중요한 미션이 되는지 느낌 오시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요. 자, 많은 왕들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은요, 그때 어떤 왕이 한강을 차지했는지 신경 좀 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표로 정리할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요, 교재 같이 펴주세요. 선생님이 교재에 다 넣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화살표도 쓸 게 좀 있거든요. 자, 먼저 갑니다. BC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가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이 되는데요. 고구려, 누가? 그렇죠. 주몽이 건국하고, 백제는 온조가 건국하고, 신라는 박혁거세가 건국한다. 자, 이 중에서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 중에서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다른 분 있죠. 누가 달라요? 일단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어서 이분만 이제 사람한테 태어난 거고, 주몽과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다? 그렇죠.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발달을 할 건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선생님, 우리는요.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왕들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예, 안 했어요. 왕이 없어서요? 아니죠. 왕은 다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초급인데다가 한꺼번에 정말 다 배우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공부는 단계를 밟아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들을 뽑다 보니까 언제부터? 4세기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대답해 주세요. 4세기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백제 왕이 누구라고요? 근초고왕.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 중에서 근초고 왕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을 뭐 했어요? 죽였었죠. 그렇죠. 고구려 왕이 화살 맞고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만을 다 차지했고 중국 화살표 가고 일본으로도 화살표가 가고 상상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지도를 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근초고 왕 때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럼 근초고 왕의 침략으로 고구려는 왕이 죽고 나라가 휘청거려요. 이 휘청거린 나라를 다시 안정시킨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소수리망. 당장에 아버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받아들이고 율령도 반포하면서 나라를 딱 안정시켜놨어요. 되게 현명한 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슷한 시기에 백제도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이때가 바로 누구냐면 침류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소수리망 때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놨으니 그때부터 이제 고구려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백제를 공격하자, 백제 복수하자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소수리망의 조카 때부터 그게 실현이 될 거예요. 저 이거 먼저 말 안 할게요. 우리 제자들이 말해주세요.
소수림왕의 조카로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어 나갔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광개토대왕. 우리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광개토대왕은 물론 백제 쪽도 많이 공격하지만 특히 위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만주 유동을 차지했어요. 자,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은 본격적으로 아래쪽을 공격할 거야. 그래서 수도도요, 압록강 쪽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위에 있으면 백제 공격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내성이 아니라, 압록강에 있었던 국내성이 아니라 쭉 내려옵니다. 어디로요? 평양성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데요. 결국 그렇게 돼서 백제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이때 제가 얘기해드렸죠. 백제 왕인데 너무 썰렁해서 기억을 못하려나요? 자, 괴롭게 죽었다라 해서 괴로왕이라고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했었는데요. 자, 이 괴로왕과 장수왕 사이에 바둑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바둑에 빠진 바람에 백제를 결국은 약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괴로왕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에 성공을 했고, 백제는 아쉽게도 처음부터 한강에 나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강 유역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아래쪽으로, 쉽게 말하면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네들이 도지를 새로 바꾼 곳이 어디가 되냐면요, 바로 웅진성이 되겠습니다. 자, 웅진성으로 왔던 백제는요, 지금부터 다시 힘을 키워서 고구려에 복수하리라 라고 했겠죠. 바로 6세기 때 그것을 실현할 뻔한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무령왕. 특히 무령왕은 중국이랑 손잡고 힘을 많이 키웠다라고 했죠. 그 흔적이 벽돌로 만들어진 무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자, 그의 아들 성왕시가 되니까 정말 이제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성왕은요, 우리 신라의 어느 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 공격해서 한강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이 바로 진흥왕.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진흥왕은 야심이 너무 커요. 결국 성왕을 배신하고 혼자 한강을 다 차지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 성왕도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백제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신라 나왔어요. 신라도요, 나라가 세워진 거는 고구려 백제랑 비슷하지만 초창기 때는 4세기 때도 조금 밀리고 5세기 때 조금 밀리다가 언제 6세기가 되면서 정말 띵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발전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지증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누가 있더라? 버풍왕. 버풍왕 때 불교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했죠? 율령을 반포했죠? 그리고 진흥왕이 되면서 뭘 이끌고? 화랑도를 이끌고, 그렇죠? 한강도 차지하고 대가요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싹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일단 첫 번째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표를 다 채우는 거요? 아니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언니, 오빠, 누나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기대하는 건 딱 하나.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장수왕과 계로왕 사이에 바둑 이야기가 있었지? 이런 거 기억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직접 표를 채워보신다면 훨씬 더 좋아요. 되셨어요? 그럼 미션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앞서서 미션 뭐 줬습니까? 삼국에서 한강은 너무나 중요하더라. 특히나 이 한강을 확실하게 차지했던 왕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었죠. 누가 보이시나요? 백제는 처음부터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특히나 근초광 시가 되면 한강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고, 고구려는 장수왕 때가 되면 한강 아래까지 차지합니다. 이분 기억시켜 주시고요. 신라는 진흥왕. 이렇게 돼요. 성공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저는 욕심 또 하나 부리고 싶어요. 선생님 또 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지도로 살펴본다라고 했잖아요. 자, 지도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자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요. 또 열심히 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도는 항상 역사와 연결시켜서 많이 와주는데요. 자, 먼저 가, 나, 다. 교재를 보는 제자들은요. 선생님 교재랑 조금 다른데요. 교재는 제가 정답 순서대로 배열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질문을 하려고요. 순서를 막 섞어냈어요. 무슨 순서냐? 시대 순서대로 나열해 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먼저 가 지도를 봤더니요. 자, 한강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세기? 5세기. 그렇죠. 장수왕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자, 나를 봤더니요.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신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있는 백제와 위에 있는 고구려가 뚝 떨어지게 되었죠. 이거는 몇 세기? 6세기 진흥왕. 자, 마지막으로 달을 봤더니 요쯤에 이렇게 한강이 있습니다.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데 백제는 한강 더 위로 올라가서 고구려 영토까지 차지하고 있죠? 4세기 근초고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제자들은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강을 차지한 순서를 배열하시오 라고 하면 누가 먼저? 다, 백제가 먼저요. 그 다음, 가, 고구려가 중간이요. 마지막은 나, 신라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로 정리했는데요. 선생님은 너무 걱정적인가 봐요. 혹시라도 우리 제자들이 힘들어 할까 봐 작은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암기송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사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삼국에서 불교는 너무 중요하죠. 그쵸? 자,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가 되는데요. 시기를 조심하세요.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신라는 6세기, 특히 이때 2차돈이 승교했다는 거 기억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전성기 때 한강 차지한다라고 했었죠. 제일 먼저는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는 고구려 장수왕, 마지막은 신라 진흥왕. 결국 신라는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을 통일합니다. 너무 떨리지만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곰새 말이에요. 삼국시대 불교공인 소수리망 침류왕 법흥왕 소수리망 4세기 침류왕도 4세기 법흥왕은 6세기 2차돈은 승교했어요. 한 번 더 기운내서 불러볼게요. 전성기엔 한강 차지 근초고왕 장수왕 진흥왕 근초고왕 4세기 장수왕은 5세기 진흥왕은 6세기 7세기엔 삼국통일. 우리 제자들이 우하하라고 웃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더 신나게 즐겁게. 삼국시대 불교공인 소수리망 침류왕 법흥왕 소수리망 4세기 침류왕도 4세기 법흥왕은 6세기 2차돈은 승교했어요. 한강 기억나죠? 전성기에 한강 차지 근초고왕 장수왕 진흥왕 근초고왕 4세기 장수왕은 5세기 진흥왕은 6세기 7세기엔 삼국통일. 제가 생각하기에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잘 부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삼국시대 총정리도 이제 마감하겠고요. 마인드맵을 보면서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문장을 읽고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가야는 풍부한, 그렇죠, 철을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였다. 두 번째, 가야는 알에서 태어난 누구일까요? 바로 김수로왕입니다. 김수로왕에 의해서 건국되었다. 박혁거세는 신라인 거 너무 잘 아시죠? 세 번째,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야는 초기에는 누구누구가 주도했을까요? 그렇죠. 금강가야가 주도했고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뒤로는 그걸 후기라고 하죠. 대가야가 이끌었습니다. 금강가야, 대가야 기억시켜주세요. 자, 4번. 뭐뭐는 평야가 넓고 중국과의 교류가 편리하여 어디입니까? 그렇죠. 한강은. 그래서 이곳을 차지한 나라는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지금 문제 잘 풀었다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조금 더 어렵고 실제로 나왔던 문제 5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요, 문제를 풀고 실력을 잡을 첫 번째 문제는요, 3회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건국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여러분 딱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첫 번째 미션을 수행했었죠. 바로 알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주몽, 박혁거세, 그리고 김수로왕. 그러니 고구려, 신라, 가야가 생각이 나죠. 1번에 볼게요.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것은 신라, 특히 법흥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맞는 거고요. 2번, 동아시아에서 대제국을 건설하여 중국의 여러 나라와 대결하였다. 중국 수나라, 중국 당나라를 싸워서 이겼던 나라는 그렇죠, 고구려. 그러니 이것도 맞는 거네요. 3번, 낙동강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작은 나라가 독립적으로 성장하였다. 대답해 주세요. 이 여러 개의 작은 나라 모두 몇 개? 6개, 육가야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 가야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근초고왕 때 만을 모두 병합하여 그 영토를 남해안까지 넓혔다라고 했는데 근초고왕 하면 백제, 백제의 시조 온조는 고구려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4번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번 알을 외쳤는데요. 답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3회에 나온 문제를 풀어봅니다. 퀴즈가 나왔어요. 그 퀴즈의 정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요, 이제 문제를 뭐라고 내셨냐면요. 이 나라는 낙동강 하류 유역의 작은 나라들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낙동강에서 작은 나라들이 모여. 선생님은 육가야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혹시 났을까요? 자, 이 나라는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받아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멸망하였습니다. 답이 확실해졌네요. 바로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로 들어갑니다. 1번, 만 세력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혔다. 만이라고 하면요, 저기 지금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특히나 백제 그 지역에 있었던 나라인데 답을 말했네요. 예, 백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백제 설명. 2번, 철을 수출하였으며. 우린 가야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싶어도 그렇게 많은 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죠. 그중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가야는 철의 나라. 자, 그러니 가야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서 진대법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나요? 백성들이 먹을 곡식이 없어서 귀족에게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비가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불쌍한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가 쌀을 빌려줬던 거, 식량을 빌려줬던 거, 이것이 바로 진대법이에요. 이것은 고구려.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얘기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4번, 백제와 힘을 합쳐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랬는데요. 백제와 힘을 합쳐 누굽니까? 신라 진흥왕이었죠. 답은 확실하게 2번. 자, 노래도 불러봤으니 조금 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가다는 삼국의 전성기 지도이다. 지도와 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요. 전성기, 한강을 차지했던 거. 노래도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보겠습니다. 먼저 가을을 봤더니요. 자, 여기가 지금 한강입니다. 한강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백제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니 백제 4세기 근초고왕이 생각이 나요. 나를 봤더니요. 한강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네요. 고구려 장수왕. 자, 마지막으로 한강은 여기 있습니다. 한강을 이렇게 신라가 차지하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안녕하고 지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라의 진흥왕. 자, 그러면 보기를 봤더니요. 벌써 보이신다고요? 근초고왕, 장수왕, 진흥왕.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요. 자, 이번에 다음은 샛별이가 만든 삼국시대 연표이다. 그동안 연표 공부 많이 해놨는데. 자, 가와 라 중에서 사건이 잘못 기입된 곳은이라고 하였습니다.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 봐주세요, 그냥. 봐주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조금 드시나요? 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300년에서 400년 나왔죠. 그러면 그 중간에는 350년, 360년이잖아요. 그러면 300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몇 세기? 그렇죠. 4세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400년과 500년 사이가 되니까 450년 했으니까 5세기. 그렇다면 여기는 6세기, 여기는 7세기.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가를 봤더니 가 4세기 때 고구려와 백제는 소수리만과 침략 때 불교 받아들인 거 맞아요. 그 다음 5세기 보니까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도 받고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가 웅진으로 내려간 것도 맞죠.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진흥왕. 우리는 진흥왕이 몇 세기라고 6세기라고 이미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 답은 나가 되겠죠? 다 6세기 하면 그렇죠. 신라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고 백제도 성왕 때 사비석을 옮겨가면서 뭔가 발전을 도모했어요. 마지막 7세기 살수대첩하면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웠던 거죠. 그쵸? 이때 맞고요. 하지만 결국 나중에 둘 다 멸망하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 나라와 관련 있는 것을 문화재로 골라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가는 누굴까요? 봤더니요. 자, 그래요. 우리 한반도 지금 남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야. 가야 하면 철. 답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천마도, 신라. 그렇죠. 2번에서는요. 무령왕 등 벽돌무덤 기억나시죠? 3번에서는 아래가 깨져 있으니까요. 중원고구려비. 바로 여기서 지금 갑옷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답은 4번 가야의 철제 갑옷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꼼꼼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야의 특징은요. 지도, 문화재를 연결시키는 문제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삼국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표로 꼭 기억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9번째 역사여행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삼국의 마지막 공부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